KTV 살얼이 락다 시즌4 모든 연령 시청. 화면 해설 작가 김필진, 성우 한경화. 지금으로부터 700년 전 고려 말기부터 사용되던 이 나무 도구의 이름은 씨앗입니다. 목화솜에서 씨앗을 분리해내는 도구죠. 누군가는 난생 처음 보았거나 또 누군가는 기억에서 가물가물해졌을 이 모습을 묵묵히 지켜가는 사람. 류복순 씨. 그래, 나는 이 전통을 건강한 이불을 하면서 누구 한 사람한테라도 더 전해서 건강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생겼으면 좋겠다. 나만이라도 한번 전통을 지켜보자.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 시작한 거였죠. 전통이 그저 지나간 옛 것이 아니라 건강히 살아 숨쉬는 현재라는 것. 그리고 나아가 새로운 미래일 수 있다고 굳건히 믿는 사람들. 이경애 씨. 전통은 제 입장에선 전통은 희소성인 것 같아요. 네. 다른 사람들이 다 가지 않는 그 특별한 그 희소성 가치가 저희 매장과 그리고 저희 어머니와 그리고 제 미래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머니는 37년째 목화솜 이불을 만들고 딸은 이제 7개월째 그 어머니의 솜씨를 판박이처럼 배워가고 있습니다. 늦가을 목화밭에 뽀얀 솜눈이 내리면 두 사람의 마음은 들썩입니다. 류복순 씨. 누런 솜도 햇볕 받으면 더 뽀야져요. 솜잎을 햇볕에 넣으면요 저녁에 간다. 솜이 몽실몽실 살아가지고 이불이 포근포근하죠. 낮에 햇볕에 넣는 게. 그 이유가 그거예요. 네. 목화가 어때요? 많이 예쁘죠? 지금 시대는 100년 시대라고 하지만 약봉지를 들고 100년을 사는 거는 그거는 사는 게 아니죠. 건강하게 살아야 100년이잖아요. 전통을 우리가 잘 지켰을 때는 100년을 건강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소중한 거죠. 150년 된 옛집에 초가 지붕을 얹고 목화솜 잎을 덮고 사는 삶.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는군요. 타이틀 초가집에 목화솜 이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낙동강이 마을을 감싸 안고 흐른다는 뜻의 하회마을. 내레이션 김기현. 풍산류씨가 600여 년간 대대로 살아온 한국의 대표적인 집성촌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된 역사와 전통의 마을입니다. 목화밭이 펼쳐져 있다. 하회마을 안에서 목화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류복순 씨. 그가 늘 목화밭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다는데요. 67세 류복순 씨가 허리춤에 보자기를 맨다. 이걸로 뭐 담는 거 만드시는 거예요? 목화 따는 주머니 만드는 거죠. 뭐 하시나 했어요. 자, 잠깐만 기다려 보시면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자,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목화를 따는 방법은요. 한쪽 손으로 목화를 잡고 이렇게 쏙 뽑아야 해요. 복순 씨가 하얀 솜털을 뽑아서 보자기에 담는다. 선조들의 지혜네요. 네, 그렇죠. 저는 늘 살면서요. 야, 선조님들이 참 지혜로우셨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조금이라도 담고 싶어서 전통으로 사는 걸 좋아하고요. 얼마나 예쁘세요, 그죠? 하얀 솜털이 박혀 있는 꽃. 이렇게 생긴 거. 아, 쉽지 않죠. 이렇게 오신 걸 영광으로 생각하셔야 해요. 4, 5월 늦봄에 파종을 해 정성으로 키워내길 여러 달. 가을 찬 이슬이 내릴 즈음 목화밭엔 뽀얀 솜눈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수확의 계절이 온 것이죠. 보통 한 7월 달 되면은 이 꽃이 피어야 하거든요. 그래 꽃이 피면은 요게 이제 피었다가 그다음에 진한 핑크색으로 가요. 날짜가 지나면 요 속에서 이제 열매가 맺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열매가 이렇게 이제 굵어지잖아요. 이제 목화를 피는 걸 가지고 터진다고 하죠. 핀다고. 네네. 그래서 목화는 목화꽃 하얗게 피는 것도 보고 이게 말 그대로 목화꽃도 보고 그래서 두 번을 본다고 해요. 목화 솜이 상하지 않게 일일이 사람 손으로 수확을 해야 하니 늘 일손이 걱정입니다. 좀 잘 찍어주세요. 그래도 수년간 합을 맞춰온 작업 반장님들이 있어 다행이라고 하는군요. 일하는 게 예쁘지 뭐가 예뻐. 이불이 잘 난다. 예. 요즘에는 많이 없으니까 조금 옛날 생각날 것 같기도 해요. 예. 이런 거 보면. 이래가지고 그죠 옛날에 요래 믹시 빼는 게 있어요. 요래 돌린 기가 요래 막대기 두 개 있는데요. 요래 돌리면 고다 요래 옆에 요래 돌리면 씨가 다 빠져. 씨가 뒤로 나가고 씨는 앞으로 떨어진데 이 뒤에 거 가지고 또 옛날에는 막 이만 할이 있었어. 그거 놓고 나면 할로 막 통통통 튕겨서 아주 옛날에는. 그래 튕기면 번거라면 그래 손재 이랬어. 지금은 기계가 좋게로 막 전부 기계를 하고 하지만도 옛날에 좀 할로 튕겼어. 지금은 양궁 이렇게 좀 괜히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어요. 양궁 밑배가 양궁매로 그런 지금 양궁 쏘는 할매로 그런 할이 아주 큰 게 있었어. 그래서 막 튕기 막 퉁퉁 소리가 났어요. 그거를 마당에다가 막 멍석이 막 보자기 피놓고 막 그래 했어요. 귀촌 22년 차 67세 류복순 씨. 이불을 만든 지는 원래 37년 이제 8년째 접어 들어가는데요. 건강하지 못한 이유가 너무 편리한 것만 우리가 찾는 거잖아, 사람들이요. 이 옛날에 우리 목화 이불을 덮고 이걸로 짰는 이 무명천을 입고 할 때는 다들 건강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이름도 모를 병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래, 제 나름대로 생각은 그래, 맞아. 화학이 너무 만능이라서 이런데 나만이라도 한번 전통을 지켜보자.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 시작한 거였죠. 오전 작업 끝내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점심 준비를 하는 복순 씨. 일할 땐 든든한 고기가 제일이죠. 왔다 집에 고기 냄새가 진동을 한다. 남편도 젠걸음으로 고생한 일손들 대접에 나섭니다. 땅이 질어가지고 못 캐는 바람에 어제 오늘 캐 주셔가지고 이만큼 된 건데. 매년 수확철이 되면 처가집 앞마당은 늘 이렇게 사람들로 수런수런 매일 음식 냄새가 피어오른다는군요. 거의 다 피었어. 교회 앞에. 지금은 농사철에 일하시는 분들 사람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운데 지금 딴 데 여기 거기 꽉 차가지고 사람 구하기가 좀 정말 하늘이 별따기예요. 지금은 우리가 더 고맙죠. 우리가 더 고맙죠. 딴 데 일하는 거를 막 중단하고 와서 이렇게 해주니까 우리는 요 철을 지나면 이 목화를 못 써요. 이게 요 철이 지나면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따야 된다고 목화도. 그래야 목화가. 일손들이 모두 밥상을 물리고 그제서야 부부는 숟가락을 듭니다. 허기가 춤을 추고 밥도 고기도 다 식었지만 그래도 참은 참 꿀맛이겠죠. 오후가 되자 가을 햇살이 목화밭에 내려앉았습니다. 아이고 뭐 오후에는 뭐 뽀송뽀송한 게 희한하이다. 맞아요. 새벽에 따면은 춥고 티는 안 묻는데요. 나무 위에서 말린 거하고 달라요. 따가놓고 말리기가 더 어려워요. 이렇게 지금 오후에 딴 거는요. 따로 해주면 좋은 게 이러면은 뭐 한 이틀만 말려도 되는데요.
새벽에 따는 거는 물에 젖어가지고 한 보름씩 말려도 이거만큼 예쁘지 않아요. 서울에서 이불 가게를 운영했던 복순 씨는 22년 전 가게를 접고 고향 안동으로 돌아왔습니다. 뭐 굳이 귀향의 사연이 중요하겠습니까? 지친 어깨, 꺾인 무릎을 고향은 넉넉히 안아주었고 그는 고향 땅에 목화를 심어 두 번째 삶을 일궈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열머리를 따먹으면은요 당뇨에 좋다는데요. 이게요? 예. 그러면 안 납니다 이거. 이랬는데 뭔 소리 하면 안 된다 또. 그래. 당연히 다 따먹는데 이제는. 따뜻한 햇볕을 쬐니 몸도 마음도 너글너글 풀어집니다. 목화도 마찬가지라는데요. 예, 햇볕 받으면은 누런 솜도 햇볕 받으면은 더 뽀얘져요. 솜잎을 햇볕에 넣으면요 저녁에 담는. 솜이 몽실몽실 살아가지고 이불이 포근포근하죠. 낮에 햇볕에 넣는 게 그 이유가 그거. 네. 20년 넘게 목화 농사를 짓다 보니 손끝만 닿아도 목화의 상태가 훤히 보인답니다. 목화는요 물을 싫어하는 식물이에요.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작년에 수확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면 돼요. 열매가 맺혀야 될 계절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요. 사람들이 짓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없는 이유가요. 인건비 비례 돈은 안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일을 좋아서 하니까 그리고 우리는 농사부터 완제품 이불까지 다 만드는 집이니까 그나마 유지를 하는 거지 사실 목화 농사만 지어가지고는 돈이 안 되니까들 제가 목화 농사 지은 지는 22년째고요. 이불 만든 지는 37년째인데 아직까지도 내가 방송 나가고 나면 사람들이 같이 해보자고 전국에서 젊은 사람들이 오는데요. 1년만 하면 다 끝이에요. 목화 농사의 시골살이. 그것도 이렇게 초가살이가 어디 말처럼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나저나 말 나온 김에 부부의 초가집 구경 좀 해볼까요? 굽이진 툇마루 하며 세월에 쓸린 자연스러운 흙벽하며 한눈에도 집의 내력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한 15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원래 네. 집이 다 이렇게 돼 있었나요? 아, 네. 원래 옛날에 우리가 초가삼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 여기 안채에 방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그게 이제 초가의 가장 기본적인 거죠. 아니 여기는 두 개 원래 있었던 요 세 개는 원래 있었던 거고요. 요거는 이제 네네 디귿자로 있었던 거고 요거는 그 이후에 내가 추정하기는 한 50년 정도 됐을 때 요거를 하나를 더 드린 거예요. 초가에 둘러싸인 미음자 마당도 정갈합니다. 초가집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관리가 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무조건 부지런해야 이 초가집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부지런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이 시골집을 살 수 있는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좋아하니까 살 수 있는 거고요. 옛집에는 넘치거나 모자람이 없는 단박한 삶의 지혜가 담겨 있다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걸까요? 자 이렇게 해서 못으로요. 못으로 대문 잠그는 법. 여기 구멍이 있죠. 살살 보이죠. 보였나요? 네, 됐죠? 하도 많이 하니까 여기 잘 안 되죠. 이렇게 해서 복순 씨가 문고리에 기역자 모양의 막대를 건다. 이걸로 걸어놓고 나가는 거고요. 일부러 가면 되는. 네네. 대문을 너그럽게
걸어잠근 복순 씨. 어딘가 외출을 할 요량인데요. 복순 씨가 한복 차림으로 걸어간다. 저는 걷는 거 좋아해요. 맨날 가게 들어앉아 있으니까. 약식이지만 한복을 챙겨 입은 걸 보니 격의를 갖춰야 하는 곳인가 봅니다. 선생님 그 평산 유씨 맞으시죠? 네네. 그렇죠. 어떻게 돼서요? 몇 대선? 이런 게 있잖아요. 아, 예. 14대이죠. 예, 예. 이 마을에 이제 우리 서예 할배. 서예 할배. 예, 서예 할배가 계셨기 때문에 서예 할배는 이제 호고요. 서예는 이름은 유자, 성자, 용자인데요. 우리 이순신 장군이 우리 서예 할배가 안 계셨으면 이순신 장군도 없었다고 볼 수 있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맞다. 거기서 들어봤다. 이순신 장군 그 네네. 거기에서. 예, 그 정도로 우리 서예 할배가 대단하신 분이시죠. 저는 서예 할배라고 하셔가지고 예, 예. 어느 중에 한 분이신가 그랬거든요. 예. 그가 도착한 곳은 충효당. 서해 류성룡 선생의 생가이자 대대로 그 자손들이 살고 있는 종택입니다. 정손 집에 있는가? 15대 종손 류창혜 씨가 나온다. 아, 저 목화당. 그래. 아이고. 때때로 종부 어르신을 뵈러 온다고 하는데요. 마침 오늘은 출타 중이시라 안채가 아닌 종손의 사랑채에 들렀습니다. 목가밭을 저기 뭐 해놓으니까 꽃도 보고 뭐 저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도 만들어주고 수고 많네. 맞아, 서로 좋아야지 뭐. 그래. 내만 좋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마을만 좋아가지고도 안 되고. 그래, 서로 좋으니까는 뭐 다행이지 뭐, 그지. 글쎄 뭐 내가 그 전통 방식으로 그러니까 무명도 재배를 하고 그걸 갖다 수확을 해가지고 솜을 터고 해가지고 이제 잎을 만들고 아마 쉽지 않은 일인데 이런 전통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참 대견하고 문화 지킴이 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저 좋아하는 것을 꾸준히 해왔을 뿐인데 전통이란 이름이 붙으니 쑥스럽기도 하고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게 된다는 류복순 씨. 그래서일까요? 쌀 한 톨 만치의 여유라도 생기면 불이 나게 손때 묻은 옛 도구들을 꺼냅니다. 신생아 이불을 만들 때만큼은 최고의 정성을 들이려 합니다. 옛날에는 이 솜을 해가지고 이렇게 씨를 빼면은 이거를 가지고 활로 쏜다고 해요. 그렇게 이불을 만들었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해가지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계로 이제 솜을 타서 솜 탄다는 거는 딱딱해진 솜을 부드럽게 만들고 또 이렇게 울퉁불퉁한 솜을 가지고 이불을 덮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편편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기계를 이용해서 솜을 타는 거죠. 그 다음에는 옆에서 솜을 이제 편편하게 깔아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꾸며주고요. 그 다음에는 그 옆에서 또 가위로 겉에 카바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카바를 재단을 해서 이제 만드는 거죠. 보통의 농사는 수확을 하면 한숨 돌리는 농한기의 여유가 찾아오기 마련인데 목화솜은 수확과 동시에 또 다른 시작입니다. 밭에서 일일이 손으로 따온 목화를 이제 햇볕에 말려야 합니다. 요거는 지금 골랐는 상태예요. 원래는 골라가지고 이렇게 말리는데요. 지금 원래는 비가 많이 와서 미처 그럴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말리면서 골라야 해요. 목화는 수작업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농사를 못 짓는 이유가요. 인건비 비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손이 많이 가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좋아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밭에서 방금 수확한 솜엔 껍질이나 나뭇잎 등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세심하게 골라내야 하는데요. 손이 가장 많이 가는 작업. 딸이 기꺼이 손을 보탭니다. 옛날 어른들은 더 어려웠죠. 아까 처음 하는 나무 기계로 저거 씨를 빼가 이불을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딸 37세 이경애 씨. 그러니까 몇 년씩 이불 하려고 몇 년씩 손 모으고. 딸 시집 하나 보내려고 그러면 몇 년씩 해야 이불을 만들어서 보냈어요. 그리고 어른들, 옛날에 어른들은요, 이게 이불이 최고의 딸 시집 보냈는데 최고의 선물인 거죠. 몇 년씩 노력을 해야 하니까. 딸 경애 씨 역시 결혼할 때 엄마가 만들어준 이불을 볼 때마다 그 안에 들어간 무수한 시간과 정성을 가늠해 봅니다. 깊고 넓은 엄마의 세계를 말이죠. 평생 이 일을 하면서 자기가 즐거워서 좋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건 것 같아요. 아, 재밌고 좋고 그리고 보람도 있잖아. 본인이 하는 일에 되게 그 에디튜드 자부심이 되게 높으세요. 그러니까 여러 진짜 오만 가지 일을 다 하시는데도 안 지치는 거 보면은 재밌거나 자기 적성에 맞지 않으면 이렇게까지는 못하겠다 싶기는 해요. 근데 자부심인 것 같아요. 엄마는 이 일을 하시는 게. 이 씨를 빼서 일로 들어갑니다. 엄마와 딸 두 사람이 목화솜 건조 작업에 한창일 때 남편은 또 다른 중요한 작업 중입니다. 역할 분담이 확실한 가족이죠. 기계가 돌아간다. 솜 타는 작업이요. 네. 어느 선 정도 되면 남편이 기계에서 4에서 5m 길이 평평한 직사각형 솜을 빼낸다. 이렇게 나와요, 솜이. 이게 국산 목화솜이에요. 목화 이불솜입니다, 이게. 이걸로 이불도 만들어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솜 공정은 다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이불을 만드는 거죠. 목화솜 이불이 두껍고 무겁다는 건 옛말. 이렇게 얇고 보드라운 솜은 켜켜이 제자리를 찾아 이불로 변신을 하는데요. 역시 100% 수작업입니다. 복순 씨와 경혜 씨가 솜에 이불보를 씌운다. 37년의 세월. 내내 공력은 쌓이고 쌓여 이제 장인의 경지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어머니에게서 딸로 이어진 솜씨. 근데 딸이니까 조금 좀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손재주. 네. 없지는 않지 않을까요? 네. 제가 제 입으로 참 말씀드리기가 참 그렇네요. 아, 그러면 엄마가 봤을 때 어떻게 좀 손재주가 좀 있는 것 같으세요? 예, 있어요. 예, 그럼요. 없으면 일을 못하죠. 하자고 제안을 안 하죠.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 엄마의 그 딸이라는 거 아나요? 이제 딸도 어머니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엄마가 그 전통을 지킨다는 거에 제 굉장한 자부심이 있으시거든요. 그 굉장한 자부심에 저는 자부심을 느껴요. 엄마가 힘들지만 고집을 해오셨던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그 부분이 제 자존심인 것 같아요. 네,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을 엄마가 지켜오셨다는 게 제 자부심이고, 그리고 엄마의 자부심이 제 자부심인 것 같고, 전통은 제 입장에선 전통은 희소성인 것 같아요. 네, 다른 사람들이 다 가지 않는 그 특별한 그 희소성 가치가 저희 매장과 그리고 저희 어머니와 그리고 제 미래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노을에 물든 들판. 편한 길,
쉬운 길로 가려 했다면 하회마을로 귀향을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버튼만 누리면 따뜻해지는 보일러를 놔두고 이렇게 아궁이에 불 지피는 일도 하지 않았을 테죠. 이 가족에게 불편은 기꺼이 자처하고 싶은 고귀한 전통입니다. 오로지 옛날 방식으로 그냥 고수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몸은 힘들죠. 몸은 고되고 90%가 이상이 다 좋다 그러시니 그 맛에 좀 힘들더라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고기 조금 조심하시고 조금 있으면 식을 거고요. 그 가치를 알아봐주는 손님이 있기에 작은 규모로 민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 봐요. 문 닫아요. 남편이 방으로 들어가 창호 문을 닫는다. 천천히 밤의 문이 열렸다 다시 닫히고 한지에 물이 스미듯 아침이 왔습니다. 복순 씨가 안개 속을 걸어온다. 지금부터는 자식들한테 짐이 되지 않으려면 내가 건강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중요시하는 게 자식들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는 내가 숨 쉬는 날까지 건강해서 자식들한테 짐이 안 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 그래서 열심히 운동하고. 복순 씨가 집에 도착해 대문 안으로 들어간다. 새벽 안개가 꽁무니를 감추기도 전에 아침 운동을 끝내고 서둘러 부엌으로 향하는 복순 씨. 민박 손님들의 아침을 준비합니다. 복순 씨가 양파를 썰고 연근전과 호박전을 부친다. 복순 씨가 항아리 뚜껑을 열고 숟가락으로 된장을 퍼낸다. 이게 이제 농사 지어서 담은 된장이에요. 커야죠. 1년 내내 써야 하니까. 부엌에 돌아온 복순 씨. 그런데 신기하게 아이들까지도 잘 먹어줘요. 애들은 요즘은 수입이 만능이니까 그렇게 맛이 입을 베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침상을 차리면 잘 먹어주거든요. 화학 조미료 한 톨도 들어가지 않은 청정 무공해 밥상. 내 집에 온 손님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시작한 일이랍니다. 남편이 부엌 입구에 서 있다. 손님들인데 이렇게 밥을 잘 주면서 신랑인데는 밥을 안 줘. 이게 잘못된 거죠? 왜 안 준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신랑을 먼저 우선으로 줘야 되잖아. 신랑을 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손님을 해야 되지. 손님이 우선이고 신랑은 뒷전이면 되겠어? 안 되지. 방송에 좀 내보내줘 그런 거. 주인장 부부의 진득한 농담이 덤으로 얹어진 따뜻한 아침 밥상입니다. 손님 인터뷰. 네, 친구랑 좋은 추억 만들고 싶어서 TV에서 본 대로 한번 와보려고 이 묵화당에 오게 됐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았던 게 되게 아늑하고 따뜻했고 아침에 주신 조식이 진짜 맛있어가지고 다음에 안동에 오게 되면 또 여기에 머물고 싶어요. 복순 씨가 손님들을 배웅한다. 그래도 괜찮아? 괜찮아? 괜찮대. 너무 잘 있다가고. 네. 네, 고맙습니다. 전통 목화를 널리 알리고 싶어서 시작한 민박. 손님들은 이 방에서 150년의 세월을 베고 누워
많은 걸 느끼고 돌아갔겠죠. 복순 씨가 이불을 개고 있다. 네. 또 만나보고 뭐 이런 거네요. 그렇죠. 제대로 갖춘 거지요. 그죠? 그러니까 초가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전통을 먼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어쨌든 전통이니까 이불조차도 그래서 또 목화당을 하기 시작했고요. 전통이다가 보니까 목화 농사를 짓겠다 할 때도 민박을 시작한다 했을 때도 누군가는 왜 힘든 걸 자처하느냐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저는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은 절대 안 하는 사람이에요. 누구가 밥 해달라 그러가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고 나면은 나는 그 배로 에너지를 받고요. 우리가 기본 살아가는데 아침이 건강에 가장 1순위인데 요즘 사람들은 그거를 무시하고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가다가도 전화 와요. 사장님 너무 신기해요. 밥을 많이 먹었는데도 속이 거북하지 않고 점심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른데 속이 편하고 너무 좋다라고. 그런 말들이 나를 쉬지 못하게 만들지요. 쉬지 못해도 행복한 거고요. 네. 쉼 없는 그녀의 일상에 빼놓을 수 없는 시간표가 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목화솜 이불의 전 과정을 한눈에 보고 느낄 수 있는 한옥 체험장이자 판매장인데요. 얼마 전부터 든든한 평생 직원 딸이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없을 때 그다음에는 그 일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다행히 딸이 그거를 받기 위해서 지금 6개월 전에 초등학교 2학년, 4학년 데리고 귀농을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싸워가면서 가르치고 있고요. 딸이 어물어서 또 반은 또 이루었고요. 그 다음에는 딸이 이제 또 열심히 해주면 또 뭐 딸도 어릴 때부터 봐온 것도 있고 또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딸이라도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 자기도 원하는 일이고 해서 같이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내가 하는 일의 가치를 온전히 인정해 준다는 것은 얼마나 뿌듯한 일일까요? 그게 나의 딸이라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죠. 이제 반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딸과 함께 꾸려가는 미래가 그녀에겐 지난 37년의 세월을 크게 칭찬받는 기분이라고 합니다. 날실과 시실처럼 엄마는 딸의, 딸은 엄마의 자부심으로 엮였습니다. 복순 씨가 손님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큰일 하시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오히려 너무 감사해요. 저희가 감사하죠. 이런 거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목화가 이렇게 오셔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만나면 저도 너무 행복하죠. 사람의 DNA는 안 바뀌었는데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어버렸어. 맞아요. 우리가 진짜 너무 변했어요. 너무 많이 세상이 변했죠. 우리는 안 바뀌었어요, 사실은. 정말 우리의 그 감성과 이런 거를 다시 우리가 보존하다 보면 언젠가는 애들이 요새 LP판을 좋아한대잖아. 이게 뭐야 이러고 좋아한대잖아요. 지네들은 신상품이야 그게. 우리는 옛날에 머리 든 게. 아 너무 좋다 진짜. 아 너무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오면 또 드릴게요. 네, 그러세요. 네. 아니 누가 거기 뭐 놀러 시집 오세요. 보내거나 뭐 하거나 네. 그러면은 여기 꼭 소개할게요. 네, 진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자부심으로 하니까 하나하나 내가 원하는 거를 오늘 현재까지는요. 내일은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현재까지는 내 목표, 내 꿈꾼 대로 다 이루었거든요.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은 것만으로도 내 인생의 50%는 성공했기 때문에요. 돈 있는 사람이 그렇게 부럽지는 않아요. 이 나이를 먹어서 일이 있다는 거, 그 하나만으로도 저는
만족하거든요. 여기 초가집에서 사는 게 꿈이었노라 웃으며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37년의 긴 세월 동안 전통의 이불을 만들어 온 장인. 세상이 편리와 합리를 좇을 때 한 걸음 한 걸음 다른 길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 길 위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하얀 솜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귀농 다큐를 검색하면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 044-204-8000